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모멘텀 터닝 포인트 제어 및 확장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스탠퍼드 논문 중에 하나인 고들링, 하비, 마졸레니의 2023년 논문인 모멘텀 터닝 포인트의 한국 코스피 시장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원 논문은 슬로우 타임 시리즈 모멘텀과 패스트 타임 시리즈 터닝 포인트를 이용해서 시장을 네 가지 상태로 코리액션, 베어, 리바운드로 구분했고요. 제가 한 이 연구는 이 프레임워크가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작용하는지 거기서 확인하는 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모멘텀 전략은 기본적으로 오른 것은 더 오르고 내린 것은 더 내린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임 시리즈 모멘텀은 여러 자산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 또는 시장의 과거 수익률을 보고 그 시장의 미래 방향을 판단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의 과거 수익률이 양수라면 다음 달에도 시장의 롱 포지션을 잡고 과거 수익률이 음수라면 숏 포지션 또는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추세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에서는 취약합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다가 갑자기 꺾이는 순간 느린 모멘텀 신호는 아직 과거 상승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 있고 반대로 빠른 신호는 음, 최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단기 노이즈에 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 논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로우 시그널과 패스트 시그널을 함께 봅니다. 두 신호가 같은 방향이면 추세가 비교적 명확한 상태로 보고 두 신호가 서로 다르면 전환점이 있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 환율, 외국인 자금 흐름, 신용 위험, 위기 이후 빠른 반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잘 작동한 모멘텀 터닝 포인트 프레임워크가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슬로우와 패스트 모멘텀 신호를 이용해서 한국 코스피 시장을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상태들이 다음 달 수익률과 전략 성과를 설명하는가? 세 번째, 이 프레임워크가 한국 시장에서는 수익률 예측보다 위험 체제와 전환점 식별에 더 유용한가? 이렇게입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 및 성행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타임 시리즈 모멘텀입니다. 타임 시리즈 모멘텀은 특정 자산의 과거 수익률 부호가 미래 수익률 방향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단순 모멘텀 전략은 전환점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 논문은 모멘텀 신호의 속도에 주목합니다. 느린 신호인 슬로우 시그널은 장기 추세를 안정적으로 포착합니다. 그리고 빠른 신호, 즉 패스트 시그널은 최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시장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로우와 패스트 둘 다 양수면 장기 추세도 좋고 단기 흐름도 좋은 상태이고 슬로우는 양수인데 패스트가 음수이면 코리액션, 그다음에 둘 다 음수면 베어, 그리고 슬로우는 음수인데 패스트가 양수이면 리바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리액션과 리바운드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두 상태는 슬로우와 패스트가 서로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즉, 시장 방향에 대한 신호가 불확실한 구간이고 원 논문에서도 이를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저는 이 이론적 구조를 한국 시장에 적용하되 단순히 전략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위험 변수까지 연결해서 더 확장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연구 설계인데요.
본 연구의 기본 데이터는 코스피 월별 수익률과 그다음에 91일 단기 금리입니다. 분석 기간은 91년 8월 말부터 최근 가용 시점까지의 로 설정했고요. 먼저 코스피 월별 수익률에서 90일 단기 금리를 월간 수익률로 환산한 값을 차감해 초과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정보인 메디안 전략 그리고 가중치를 조절해 가면서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태와 전략 수익률을 보시면 슬로우 시그널과 패스트 시그널의 조합에 따라서 불 코리액션, 배열 리바운드로 구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략 가중치랑 그다음에 A 값, A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중치를 얼마큼 부여할지를 조절하는 것들이고 그렇게 예를 들어 A가 0.5면 딱 중간 전략, 메디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논문에 있던 테이블 2번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테이블 2는 속도별 전략 성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마켓,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그리고 슬로우 패스트, 그리고 A 값을 각각 조절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중간 속도 계열 전략이 단순 시장 보유 전략보다 위험 조정 성과를 개선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원논문처럼 메디안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 프레임워크가 무조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시장 노출을 조절하고 큰 손실을 줄이는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낙폭을 보면 시장 전략이 매우 큰 드로우다운을 경험하지만 슬로우 또는 메디안 계열 전략은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 2번의 경제적 의미는 평균 수익률 자체보다 위험 관리와 하방 위험 완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5번인데요. 테이블 5번은 각 시장 상태 이후 다음 달 초과 수익률 분포를 분위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이 나타나고 배어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는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배어 상태가 항상 다음 달 하락으로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어 상태에서는 큰 하락과 큰 반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즉, 배어는 단순히 나쁜 수익률 상태라기보다 분포의 폭이 넓고 꼬리 위험이 큰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네, 다음은 테이블 7번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7은 상태 전이 확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 다음이면 불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그다음에 배어면 리바운드로 전환이 될 것인지 또 유지가 될 것인지 같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불과 코리액션, 그다음에 배어와 리바운드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즉, 상승 추세 안에서는 불과 코리액션이 오가고 하락 또는 회복 국면에서는 배어와 리바운드가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배어가 반드시 다음 달 하락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배어가 리바운드로 전환되는 확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은 위기 이후에 반등 속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배어 상태는 지속적인 하락 신호라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고위험 전환 국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넘어간 피규어 1번에 가보면 이제 다음 달 수익률의 평균, 변동성, 외도, 그리고 상태 빈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정형화된 실제 수치들을 데이터로 봐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어와 리바운드 상태에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 프레임워크는 수익률 방향을 정확히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 환경을, 그러니까 수익보다 얼마나 위험한지,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구분하는 도구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테이블 3번을 보면 전략의 성과와 분산을 상태별로 분해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테이블 2번이 이제 전략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어떤가를 보여준다면 테이블 3번은 그 성과가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메디안 전략은 슬로우와 패스트가 같은 방향일 때는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코리액션이랑 리바운드처럼 슬로우와 패스트가 충돌하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리액션에서는 패스트가 플러스 슬로우가 패스트 1이고 패스트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를 메디안 전략에서 절반씩 더해주면 0이 나오는데 리바운드에서도 슬로우가 마이너스 1이고 패스트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안 전략은 이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시장 노출을 자동으로 0으로 아예 이렇게 그 효과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디안 전략의 핵심은 공격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전환 상태에서 이 시장 노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한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분석에서 특히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 시장에서는 메디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진 않지만 전환 상태에서 노출을 줄이는 구조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페리어드 분석입니다. 이제 97년, 2008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있었고 큰 어떤 주식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브페리오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시장은 특히 위기 때 급락하고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이 자주 나타나는데 따라서 전체 표본에서 베어 상태의 평균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구간에서 베어와 리바운드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 거시금융에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논문은, 그러니까 원논문에서는 여기 내용은 없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도 있고, 불확실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일단 사용한 변수가 광공업 생산 증가율, 그 다음에 실업률, 그리고 국고채 3년 금리,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회사채 AA 금리, 신용 스프레드인데요. 분석 결과 배어 상태는 단순히 주식 수익률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실험 변동성이나 신용 스프레드가 높게 나타나는 금융 스트레스 국면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상태도 이름만 보면 회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기보다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반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왜 핵심 인사이트냐면 한국 시장에서 이 모멘텀 터닝 포인트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다음 달 수익률이 오를지 내릴지란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전환점과 금융 위험 체제를 식별하는 상태 변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공고하게 제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지점이 바로 이 거시금융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어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논의할 점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다. 그리고 슬로우와 페이스트 신호를 조합해서 시장 상태를 구분하면 상태별 수익률 분포와 전이 구조에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하지만 원 논문과 동일하게 메디안 전략이 가장 우월한 성과를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전략의 초과 성과보다 위험 투자의 식별 기능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대외 개방도가 높고
원달러 환율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에 민감합니다. 아까도 표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위기 이후 정책 대응이나 외국인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빠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어 상태를 단순한 하락 예측 신호로 해석하면 좀 부족하고요. 배어는 오히려 변동성, 신용 위험, 환율 불안이 함께 높아지는 위험 체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연구의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자가 시장을 단순히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리액션과 리바운드처럼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태까지 구분하도록 도와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산 배분, 시장 노출 조절,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로우와 패스트가 충돌하는 코리액션이나 리바운드 상태에서는 방향성 확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노출을 줄이면서 해지 비중을 높이는, 그러니까 해지를 해버려서 이 전략을 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종 결론은 제가 본 연구를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핵심적인 결론은 한국 시장에서도 슬로우와 패스트를 이용한 네 가지 분류는 어떤 일정 구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둘째, 원 논문처럼 미디엄 전략이 압도적 우월성이나 배어 상태의 명확한 음의 기대 수익률에 강하게 재현되진 않았습니다. 셋째, 한국 시장에서는 이 프레임워크가 수익률 방향 예측보다는 전환점과 위험체계 식별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연구는 원논문의 단순 복제라기보다는 한국에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이제 샘플링이나 어떤 좀 수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장적 실증 분석을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코스피 200이나 사뭇별 지수,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해서 한번 연구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뜻깊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이번 학기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핵심적인 좀 코드들은 뒤쪽에 브록에다 붙여놨습니다. 네, 발표 드려줘서 감사합니다.